매독은 성관계를 통해서만 감염된다. 아닙니다. 이게 성관계를 통해서 주로 전파가 되지만 매독균의 이제 병변에서도 매독균이 나올 수 있고, 그러한 성관계가 아닌 병변에 밀접한 접촉을 했을 때 매독균이 전파될 수 있고, 또 이기 매독 상태에서는 매독균이 혈액에 있는 균열증 상태이고, 그러한 혈액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관계를 통해서만 전파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콘돔으로 매독을 100% 막을 수 있다. 100%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매독이나 이기매독 증상이 있다면 이제 성관계를 사실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매독은 가벼운 피부병이다. 일기매독에서는 통증이 없는 피부병변이 생기고, 이기매독에서는 전신에 발진이 생길 수 있는 피부병이 나오지만 이게 이러한 매독이 치료하지 않는다면 중추신경계도 침범하고 3기매독과 같은 무서운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벼운 피부병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의 최승준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매년 약 600만 명 이상이 감염되는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성병 중의 하나인 매독입니다. 매독은 트레포네마 팔리둠이라고 하는 나선 모양으로 생긴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성병입니다. 매독이란 이름은 매화나무 매자와 독독자를 써서 붙인 이름인데요. 일기매독에서 성기 주변에 생기는 피부 궤양 모양이 매화꽃과 닮았다고 하여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매독은 매우 서서히 진행을 하고, 또 우리 몸의 모든 장기를 다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많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고, 같은 매독 환자라 하더라도 증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장을 침범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관절만 침범한다든지, 아니면 그 중추신경계를 침범한다든지, 이런 매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 질환으로 인지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실제 15세기 이후로 유럽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유행을 했다는 점에서 매독이 현대의학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1929년 알렉산더 프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을 하였고, 이러한 페니실린이 1943년에 항생제로 처음 인류에게 사용이 되면서 매독은 다행스럽게도 이 항생제 치료에 매우 치료가 잘 되는,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독의 전파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독은 기본적으로 성병입니다. 따라서 성접촉으로 인한 전파가 가장 중요한 전파 경로이고, 실제 1기나 2기 급성 매독 상태에서 성접촉을 한다면 거의 60% 이상 매독균이 전파됩니다. 하지만 매독균이 균열증을 일으켜서 혈액 안에 있을 때는 수혈을 통해서 전파되기도 하고, 또한 매독에 감염된 산모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태아에게 전파되는 선천매독도 중요한 전파 경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매독의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독은 이름이 주는 강한 인상과는 달리 통증이 없이 조용히 시작되는 질환입니다. 매독은 그 임상 경과에 따라서 1기 매독, 2기 매독, 3기 매독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1기 매독은 성병입니다. 따라서 성접촉을 통해서 매독균을 사람이 접촉하게 되면 잠복기가 한 10일에서 길게는 30일, 일반적으로는 한 달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매독균이 접촉한 부위에 궤양이 발생하는 이러한 1기 매독 성병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기 주변에 궤양이 생겼을 때 그 큰 특징이 하나가 통증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러한 궤양이 생긴지를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기 매독에 생기는 궤양은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5, 6주가 지나면 저절로 호전이 됩니다. 일기 매독은 성병 기간인데, 이러한 성기 주변에 생기는 특징적인 피부 병변 이외에도 성기 주변의 임파선이 커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2기 매독입니다. 2기 매독은 1기 매독이 호전된 이후에 이러한 매독균이 몸에서 없어지지 않고 균열증으로 진행하면서 증상이 발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열이 나고 온몸에 발진이 생기는데, 이러한 발진이 특징적으로 손바닥, 발바닥까지 침범을 한다는 게 특징이고, 이러한 발진이 생기면서 관절통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매독균이 뇌척수액을 침범한다면 급성 뇌염의 증상이 생기는 등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기 매독도
균열증이 생기지만 40% 정도에서는 아무런 증상이 생기지 않은 무증상 환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러한 1기 매독과 2기 매독이 지난다면 이후에는 매독의 증상은 없지만 혈액 검사를 하면 매독균의 감염의 증거가 나오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시기를 우리가 잠복 매독이라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수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잠복 매독이 갖고 있는 임상적 의미는 과거에 매독 환자들을 치료를 하지 않고 임상 경과를 관찰했던 터스키 생체 실험이라고 하는 그 연구를 통해서 그 의미가 밝혀졌습니다. 터스키 생체 연구는 이제 미국에서 흑인들을 대상으로 매독 환자를 인위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고 그 자연 경과가 어떻게 된지를 관찰한 연구인데 의학연구 생명윤리로는 매우 잘못된 연구입니다. 왜냐하면 매독에 대한 치료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독을 치료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일부러 매독이라는 것도 알려주지 않고 치료제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지 않은 채 이 사람들을 계속 3, 40년 관찰을 했던 겁니다. 윤리적으로 매우 잘못된 연구여서 결국은 내부 고발로 이게 밝혀졌고 그래서 연구가 이제 3, 40년 진행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이제 그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매독 환자가 어떻게 되는지가 잘 정립이 됐는데 매독 환자들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그 중에 3분의 1은 3기 매독으로 진행을 한다는 게 알려졌고 이러한 3기 매독으로 진행은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이 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잠복 매독이 갖고 있는 임상적 의미는 이러한 3기 매독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3기 매독은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3기 매독으로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흔한 성병 중에 하나인 매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러한 매독의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가벼운 질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여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최평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